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국어책 105쪽입니다. 대화 예절을 표어로 만들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1번 먼저 볼게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여러 방법으로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화 예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여기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먼저 이거 어떤 걸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네, 우리가 대화 예절을 영상을 통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익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대화 예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네, 책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책을 찾아보아도 대화 예절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요, 온라인 대화 예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누리집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누리집을 통해서도 대화 예절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뉴스 기사 있죠. 뉴스 기사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또 아마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대화 예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먼저 한번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영상 제시를 해 줬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조사한 대상은요. 공익광고 영상 너의 목소리가 들려고요.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영상을 통해서 대화 예절을 찾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느낀 점도 적어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속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대화 예절을 찾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도 몇 가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자료들을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화 예절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106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공익 광고를 보고 나니 얼굴을 보며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 네, 그래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지키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험한 말들,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하는 친구들 가끔씩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대화할 때나 온라인 상에서나 똑같이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어. 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당연히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그쵸, 위급한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것.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신이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료를 조사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어떤 거 조사했나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네,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해요. 네, 여러분들 출처를요, 정확하게 밝혀서 여기다가 적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107쪽의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네, 여기에다가 느낀 점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요. 106쪽에 3번의 1번과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까지 이 활동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대화 예절 조사하고 정리 잘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본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은요, 먼저 공익 광고를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공익 광고 언어폭력의 능력자라는 공익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온라인에서 쓴 댓글 하나가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멋지지 않나요? 내가 쓴 댓글 하나가 아니면 내가 한 말 한마디 하나가 누군가를 울릴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포기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조사하면서 느낀 점도 한번 같이 볼게요. 나의 댓글 하나, 말 한마디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광고에서는요, 능력자라고 했던 거겠죠?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3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 예절과 관련 있는 표어를 만들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표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먼저 대화 예절과 관련 있는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다음으로 대화 예절과 관련지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고 표어를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 활동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같이 볼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했으니 항상 대화 예절을 지켜야겠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만들고 있네요. 네, 지금 자나 이렇게 적고 있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표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걸 따라해도 되죠. 자나깨나 말조심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조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여기 붙임 구에 붙임 딱지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만의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붙임 구에 붙임 딱지에다가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예쁘게 꾸며보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108쪽에 보면은요. 자신이 만든 표어를 전시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표어를요. 이렇게 전시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교실의 알림판이나 아니면 복도에 이렇게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반은 이렇게 실제로 전시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시를 할 겁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온라인 게시판 이런 곳에 올리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 표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붙임딱지 9번을 준비를 한 다음에 영상을 멈추고 표를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8쪽 활동 다들 잘 해보았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요. 말 한마디로 생명도 살릴 수 있다. 네, 아까 그 능력자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속담 알고 있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네, 그걸 조금 따라하긴 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표 만들기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는 친구들은요, 속담 따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들어봤던 멋진 문구, 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이 만든 표.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이 친구가 최원우라는 친구가 자나깨나 예절 바른 말이라는 표현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거를 잘된 것으로 정했다면 이렇게 언제나 대화 예절을 잘 지키자는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만든 표어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왜 잘 됐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먼저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요거는요, 왜 잘 되었냐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공익 광고에서 또 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도 적어봤어요. 가는 톡이 고와야 오는 톡이 곱다. 네. 이거는요, 원래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톡 있잖아요. 그쵸?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할 때도 먼저 고운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한 거죠. 온라인 대화를 할 때도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정한 것 중에서 잘된 것들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고 왜 잘 되었는지 한번 꼭 적어보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백구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백구 쪽이에요. 우리가 이번 단어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되돌아보기입니다. 대화나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찾아 빈칸에 써봅시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우선 이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빈칸 다 채워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대화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요. 바르게 인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무엇을 불러줄까요? 네, 이름이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회의할 때요. 자신과 다른 의견도 귀담아 듣는다. 그쵸? 그 다음에 친구가 말할 때 어떻게 하지 않는다? 네,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에게 이것을 하지 않는다. 무엇일까요? 네,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화할 때요.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쵸. 그리고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 하게 생각하고 글을 쓴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예의를 갖추어 이런 말투를 사용한다. 네, 그래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가 언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학급회의를 할 때, 그쵸?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학급 누리집에서 대화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네,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주변 어른과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로 대화할 때 네, 여러분들 높임말도 사용해야 하고 또 대화 예절 지켜야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번 단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110쪽입니다. 4단원의 이야기 속 세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